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베도 대표 정보원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가베도 전략이사를 맡고 있는 장한나 이사이고요. 저희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부부와 같이 가베도를 있고요. 아주 힘든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퇴근하시고 힘든 저녁 시간에 이렇게 가베도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가베도가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복잡하진 않기 때문에 가베도의 소개를 간략히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많이 하면서 궁금하신 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사 소개랑 가베도의 강점에 대해서는 장한나 이사가 그 향후 계획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베도 장한나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넘겨도 될까요? 네. 네. 우선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저희 성장 스토리를 좀 전달을 드릴게요. 저희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가베도라는 이름은 커피라는 그 영어를 한자로 음차해가지고 가베에다가 섬도자를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이름이고 저희 뜻은 도심 속 커피가 있는 작은 섬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 정원이고요. 카페 그리고 로스터리하고 베이커리 공장 운영하고 있고요. 말차 수입 판매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는 7군데 그리고 경기에 한 군데 매장 총 8군데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 사업과 정릉에 저희 베이커리, 저희 디저트, 특히 티라미수를 만드는 해석 공장 직접 운영하고 있고 또 9월에 해와이 로스터리를 오픈했습니다. 임직원 수는 60여 명 되고요. 이 중에 지금 기간제 근로자는 한 명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저희 다 4대 보험 다 되고 있는 정직원과 계약직 직원들입니다. 이것은 뭐 비용 부담이 당연히 있지만 저희는 이제 경영 전반에 걸쳐서 품질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연역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베도 첫 번째 매장, 홍파에 있었던 매장은 2017년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저희가 둘 다 알고 있는 지인이 만들었던 가게인데 그것을 저희가 2018년 3월에 인수하면서 가베도의 여정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잘 되는 카페에 대한 공부를 나름대로 했던 것 같아요. 습득을 했고, 그래서 6개월 만에 신논현점을 오픈하면서 저희 확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삼청점 오픈하고 명동점까지 저희가 직접 자리를 이제 물색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시다시피 메인 상권들의 잘 입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롯데라든지 신세계 같은 대기업들에서 입점 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저희가 스타필드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에 대대적으로 안성 스타필드에 두 군데 매장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래서 1층과 4층 전망대 매장을 오픈했고 그걸 하고 있는 와중에 코엑스에도 자리가 나서 스타필드에서 코엑스에도 입점 제한을 주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강남역점 오픈하게 되는데 사실 강남역 주변 1층에 카페가 들어가기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지점은 좀 특이한 지점이라서 하나은행이 컬처뱅크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은행 일부를 저희한테 떼어준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2021년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이제 디저트 공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해서 인증까지 획득을 했고요. 또 남대문 시장점을 오픈하게 되는데 여기는 1910년도에 만들어진 근대문화유산 건물이라서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시청역 8번 출구 앞에 4층짜리 통건물 사용한 시청점을 오픈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크고 저희 플래그십 매장 같은 역할을 하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올해 들어서는 9월에 로스터리 오픈하면서 같은 건물 안에 해와의 테이크아웃 전 매장까지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저희가 다 되게 사람들 아는 그런 메인 상권에 위치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의 저희의 브랜드 성격이자 힘을 받는 힘의 기반이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메인 상권은 인구 유동이 많기 때문에 경기 변화에 조금 덜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좋은 곳에 크게 매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관심을 더 가지고 이렇게 입점 제한까지 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코엑스 오픈할 때는 매장에 앉지도 못할 정도의 코로나 시기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도 코로나 영향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요. 매출액으로 보시면 연평균 49%의 성장률을 기억하면서 확고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매도가 지금 6년, 저희가 한지 6년 정도 됐는데, 6년 만에 이만큼의 성과를 이룬 데는 네 가지 정도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어떤 이것은 이제 좀 장표에 표현된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약간의 성장 히스토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논현점 할 때부터 철거부터 시공까지 저희가 직접 관여하면서 외부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투자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었고 또 저희가 직접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인테리어를 직접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까지 증거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드샵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처음에 만들어진 그런 성격의 매장들인데요. 신논현, 지금 남아있는 곳은 신논현, 명동이나 이제 남대문시장처럼 나무 바닥, 또 창틀, 그리고 둥근 조명 같은 것으로 해서 공간적으로, 시각적으로 저희 브랜드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매장들입니다. 가베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여기서는 수익도 다 나고 잘 나고 있지만 또 수익을 떠나서도 브랜드의 색깔을 계속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매장들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쇼핑몰 모델 있고 복합 서비스 모델, 테이크아웃 전문 모델 이렇게 구성이 된 것들은 저희가 그 장소 매장을 오픈하는 그런 지역적인 맥락에 따라서 그 저희가 직접 했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그 장소에 따라서 저희의 그 인테리어도 조금씩 변경을 하면서 그 장소적 맥락에 맞는 그런 공간 전략을 추진해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세히 하나하나씩 보시면 로드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논현, 명동, 그리고 안성 4층에 있는 아라모드 매장, 그리고 강남역점, 남대문 시장점 등이 있고, 송파 삼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점했지만, 이 지점들이 가장 이제 사진에서 보시듯이 가베도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곳들입니다. 다음으로 쇼핑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로드샵 모델은 이제 가베도를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쇼핑몰은 다른 목적으로 쇼핑몰을 방문하신 분들이 카페를 이용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방문하시는 그런 매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그런 분위기보다는 훨씬 밝고 명랑한 분위기로 가져간 부분이 있고요. 또 가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 로드샵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빈티지 가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좀 기성 제품들을 사용하면서 이런 공사도 훨씬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고, 다른 곳에서도 다시 이런 것을 재생산할 수 있는 재현 가능성이 높은 매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성도 가장 높은 곳이고요. 그 동선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코엑스점에서 저렇게 보시듯이 저희는 그 공간에서의 그 여유라는 저희 브랜드 이미지를 항상 가져가려고 여기서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플래그십 매장으로 말할 수 있는 이제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복합 서비스 모델로 규정을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층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베이커리를 시도를 해서 매일 직접 구워가지고 거기 진열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4층은 가장 가배도적인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서는 이제 드립 커피도 전문적으로 내린 브루잉 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층과 3층은 이제 시청이라는 상권이 오피스 상권뿐만 아니라 주말 나들이게까지 해가지고 다양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2층, 3층은 그런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오픈한 매장이 이제 희화점인데요. 이 똑같은 공간에 저희가 로스터리를 최근에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터리랑 통합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매일 바뀌는 다양한 종류의 신선한 커피를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처음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 장소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공간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이 가베도의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또 그다음 두 번째 특징이 저희가 가베도 하면 사실 제일 중요한 메뉴가 티라미수거든요. 티라미수라는 높은 퀄리티의 시그니처 디저트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뿐만 아니고 일본 분들도 사실상 되게 좋아하시고, 그 코로나 이전에 일본 분들이 많이 방문하셨을 때는 1인 1티라미수 드실 정도로 많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일본 매체에서 촬영을 오시면 특히나 이제 특정 티라미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맛있다고 반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코로나 기간을 거칠 때 사실 저희가 그전에는 배달을 하지 않다가 코로나 기간에 배달을 시작했는데 사실 커피만으로는 공간 없이 다른 곳이랑 되게 경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티라미수가 있었기 때문에 배달로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을 보완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해석 공장 만들면서 온라인 판매 또 가능한 상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한 그런 요건도 가지고 있고, 뭐 해외로 진출할 때도 다양한 경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햅삽 공장 내부 모습이고요. 지금 쿠팡, 마켓컬리, 카카오 선물하기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나가고 있습니다. 공장이 있기 때문에 품질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안정적으로 각 매장에 잘 보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 둘이 다 이제 대기업에서 출신인데요. 저는 SK 계열의 콘 에너지 서비스 도시가스 회사를 다니고 나왔고, 정원 대표는 이제 관리의 삼성에서 경영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스템화된 경영 방식을 항상 가지고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인력 운영에서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매장 같은 경우에는 강북, 강남을 나눠가지고, 각 매장은 매니저들이 관리하고, 강북, 강남을 또 관리하는 지역 매니저, 그 위에 실장까지 해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체계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본사 인력도 상당히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험 관리를 위해서 ISO 인증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그 경영 활동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투자 포인트로서 저희가 프리퍼라는 생활양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브랜드 확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공간에서 뭐 어떤 로고라든지 뭐 로고 플레이라든지 뭐 어떤 MD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그것을 넘어서서 브랜드의 그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경험을 통한 선호의 발견을 모토로 해서 다양한 문화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처음 2년 동안은 그 청담동에 있는 문학도서관인 소전서림과 저희 콜라보를 해서 토크, 부큐레이션, 그리고 다양한 문화생활 활동들을 진행을 했었고, 또 그 외에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시라든지 공연을 저희 매장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서 가베도가 그냥 커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다양한 가베도라는 것에 대한 인식 포인트를 다양화하고 저희 브랜드의 그 확장, 힘, 브랜드를 확장하는 그런 전략을 펴봤고요. 이로 인해서 서울시도 저희를 좋게 봐주셨는지 6월 달에 서울시 제안으로 MOU 체결을 했고요. 도시명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인 퇴근 후 정원 생활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베도는 전체적으로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성장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카페 사업의, 세로축 같은 경우에는 카페 사업의 밸류 체인 상으로 다운스트리밍 B2C 이제 카페 비즈니스에서 원두 로스팅, 그다음에 생두 사업까지 업스트림으로 확장 중이고요. 형태적으로는 뭐 형태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다양한 모델의 매장을 만들면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또 해외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 중에 큰 것들이 하나 테이크아웃 매장인데요. 사실 앞에 소개해드렸던 회화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을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는 매장이지만은 저희가 생각하는 테이크아웃 매장은 아주 도심에 있는 오피스 1층이라든지
로비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오피스 상권의 1층에 위치하면서 테이크아웃을 전문하는 매장을 생각하고 있고요. 뭐 사실 가베도는 기존 로드산 매장, 대형 쇼핑몰 그리고 뭐 로스터리라든지 베이커리와 결합된 다양한 형태를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테이크아웃 매장까지 해서 어떤 형태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좀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매장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적은 자본으로도 확장이 가능하고 또 이 테이크아웃 매장을 하위 브랜드, 서브 브랜드로 만들어 가지고 테이크아웃 프랜차이즈로도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터리 확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9월에 로스터리 공장을 오픈해가지고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매장이 늘어나면서 저희가 충분히 로스터리를 운영하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만의 브랜드, 지금까지는 운영하기 전에는 다른 데서 원두를 구매해가지고 사용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 로스팅을 함으로써 가베도만의 블렌드, 싱글 오리진 등등 원두에 힘을 주면서 브랜딩을 강화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수한 인력을 뽑는데 우수한 바리스타를 뽑는데도 로스터리가 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바리스타들 같은 경우에 이제 커피에 대한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로스터리가 있는 매장에 좀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있고 그래서 QC를 할 수 있는 좋은 직원들을 뽑기 위해서는 로스터리가 좀 필수적이었습니다. 좋은 바리스타뿐만 아니라 로스터라든지 아니면 생두 유통까지 커피 산업 전 분야에 걸친 이제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종합 카페 브랜드로 성장하려는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도 수입 비즈니스입니다. 커피 산업의 가장 업스트림인데요. 사실 생두를 볶은 원두의 경우에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레드오션입니다. 로스터리가 수천 개가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레드오션이지만 생두의 경우에는 생두 수입업이나 유통업을 하는 업체도 좋고 사실 시장의 뭐 10% 이상을 차지하는 메가 플레이어도 거의 없는 미성숙한 시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백그라운드 자체가 삼성물산에서 무역회사 업무 기반으로 어,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삼성물산 출신의 10년 차 과장이 이제 저희가 합류해가지고 함께 생두 유통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실 최근에는 기후 변화 때문에 생두의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두에 대한 수입 유통을 함으로써 이런 것도 불안정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인데요. 코로나 이전에 특히 일본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매우 인기가 많은 매장이었습니다. 매장이 매장 매출의 30% 정도가 일본 관광객 매출일 정도로 일본에게 매우 소구되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유의 동양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세계 뭐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일본에는 내년에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일본 현지 투자자와 협의 중에 있고요. 저희가 어, 글로벌 부동산 기업인 세빌스하고 글로벌 확장에 대한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도쿄에 있는 사이트들을 저희가 받으면서 내년에 오픈하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일스톤인데요. 저희가 크게는 매장 오픈. 그래서 그거는 국내와 해외 나누고, 그 다음에 원두. 이제 로스터를 오픈하고 난 다음에 드립백, 캡슐 커피, 그 다음에 자체적인 소비, 그 다음에 다른 카페향 소비 이렇게 좀 공차로 확대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로스터리에서 나오는 원두 상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베이커리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계속 상품군을 지속 확대해가지고 브랜딩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사업 준비 중인데 내년부터는 국내에서 이제 생도 유통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생도의 수입을 다 보면 이제 수입도 시작되고 저희가 일본에 매장도 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한국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설명을 드렸고요. 좀 질의응답을 많이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 발표 이제 마무리해 주셨는데요. 대표님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여기 채팅창에 지금 질문 주시면, 벌써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대표님 지금 잠깐 PT를 제가 끄겠습니다. PT를 네네네. 꺼야 대표님의 화면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아니, 대표님 네네. 꺼주시겠어요? 네. 네, 제가 끝으겠습니다. 잠시만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지금 박진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네. 커피 대신 상품권으로 수령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지금 당장 아, 이제 좀 고민해 네. 보시고, 네. 이거는 만약에 가능하다 하시면 나중에 프로젝트 오픈할 때 그 네네네. 변경된 투자 혜택으로 한번 이제 공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 그건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소득공제 혜택 가능성 여부는 좀 제가 설명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그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하는 기업들 혹은 이제 엔젤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상태여야 되는데 저희 가베도는 아직 벤처기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지분증권을 발행해서 아마 RSPS를 발행하게 될 것 같은데 지분증권을 발행해서 벤처기업 인증 요건을 좀 충족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한번 지분증권이 아닌 전환사채 발행을 하려고 저희가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직 뭐 확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지분증권 발행을 하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다음에 기업 가치를 조금 한 20%에서 30% 조금 더 높인 상태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내가 좀 더 낮은 밸류의 가베도의 엔젤 투자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첫 번째 1차 펀딩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그 요건을 채워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2차 펀딩에 전환사채 조금 더 높은 밸류긴 하겠죠. 거기에 참여해 주시는 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약간 고려를 좀 잘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된 투자자인지. 이제 3번부터는 제가 답변이 아닌 답변님께서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임대료와 직원 60명 인건비가 상당할 텐데 월 비용과 영업이익 그리고 수익은 어떠한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저희가 매출은 한 29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퍼센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 원가가 한 23%, 그다음 직원급여. 네, 저희가 이제 좀 매장의 퀄리티를 신경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직원급여가 조금 높은 편인데요. 한 28%, 그다음 임차료는 21% 정도로 되어 있고, 저희 매장의 그런 총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한 17%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어쨌든 직원 인건비나 이런 게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제 네네네. 그 적자 규모나 뭐 혹은 흑자 규모나 이런 것들을 살짝 뭐 어느 정도로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네.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매장 8군데 중에 사실 적자 매장은 스타필드 아라모드 한 군데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매장이라서, 어, 좀 매출을 본다기보다는 향후 이제 스타필드의 관계 때문에 조금 유지하고 있는 매장인데요. 뭐 사실 아라모드를 했기 때문에 코엑스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코엑스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라모드는 그 적자지만은 좀 관계 때문에 유지하고 나머지는 모두 흑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매장별로는 뭐 신노년, 코엑스 등등에는 뭐 영업이익률이 한 23%, 24% 정도 되고요. 22%, 25%, 23% 등등 한 10% 후반에서 20% 초반 정도의 수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이건 더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매장 네, 단위로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 흑자가 나신다고 말씀 주신 건데 네, 어쨌든 그 지금 본사에서 진행하는 어쨌든가 뭐 로스터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네, 해썹 인증을 받은 온라인 뭐 티라미슈 온라인 사업이라든지 되게 네, 어떤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네, 전체로 봤을 맞습니다. 때 그렇게 됐을 때 재무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차피 저희가 좀 재무제표가 또 공개가 되긴 하니까요. 청약 네, 네, 시작하면. 네. 네. 사실 매장에서 저희가 오버헤드 코스트가 조금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제 그게, 저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제 향후에 로스터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생두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진출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본사 인력이 조금 많은 편이라서, 본사는 이제 뭐, 그 말 그대로 코스트 센터로서 좀 그냥 비용만 지출하는 구조이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장 단위로 봤을 때는 어쨌든 한 곳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이익이 나는 구조이고 본사까지 네네. 포함해도 어쨌든 적자가 지금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 거를 지금 계속 하고 계시다. 이렇게 어쨌든 말씀 주신 거네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2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중에는 사실 삼청 폐점하면서 이제 받았던 일부의 그런 권리금이 들어와 있지만은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 규모도 좀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이 사업의 특징상 어쨌든 새로운 매장을 열 때 어떤 대출이 계속 들어갈 거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자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꽤 규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네, 영업이익 말고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네. 그거는 뭐 지금 적자가 약간씩 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좀 BEP 선에서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제가 상반기 말씀드렸던 5.2억 정도가 이자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음, 그럼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모든 비용이 다 나간 상태로도 그 정도 이익이 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뭐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삼청 매각하면서 들어왔던 권리금이 좀 있지만은 뭐 흑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은 사전에 저희가 구글 폼으로 뭐 질의를 좀 받았을 때도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네. 폐점한 매장들이 어쨌든 몇 곳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들이 네네네. 폐점한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인지 좀 혹시 질문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송파, 삼청, 안성점 이렇게 세 군데 이제 폐점했었는데요. 송파랑 삼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서 폐점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요 삼청이랑 송파를 열었을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개정된 임대차 보호법 이전에 계약한 매장들이라 가지고 그 10년 동안의 보장을 못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뒤에 좀 폐점을 하게 된 사례고 송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이제 속리단길이 이제 활성화됐었는데 사실 속리단길이 저희가 원하는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가다 보니까 저희가 무리해서 연장하지 않고 그냥 폐점한 사례입니다. 안성점은 이제 안성 스타필드 내에 오픈했던 매장 아직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성 스타필드가 좀 활성화되지 않으면서 지속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폐점을 했고 스타필드 안성의 아러무드 4층에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는 스타필드 쪽에서 강력하게 유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입점 초기에 이제 그 스타필드 안성에 입점했던 F&B 매장들 중에 상당수가 저희 이전에 또는 이후에 철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이제 이 마지막 이거 박지호님께서 질문 주신 마지막 질문이신데요. 글로벌 네. 시장의 진출 구조 아까 약간 간단하게 설명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이제 네. 뭐 마스터 프랜차이즈 구조인지 아니면 직접 뭔가 네. 어떻게 좀 관여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파트너가 있으신지 뭐 이런 디테일도 혹시 뭐 어쨌든 계획이라도 혹은 진행되는 게 있으면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네. 말씀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주 구체화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일본이 가장 구체화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투자를 받아서 같이 자회사 형태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기보다는 저희가 직접 뭐 인테리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체 다 관여할 예정이고요. 향후 오픈할 때, 추가적으로 개점을 할 때도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가 아닌 저희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올해 이제 요걸 진행하기 위해서 일본어학과 출신 직원도 저희 뽑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실제 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저희가 세빌스랑 아까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서비스 통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서도 제안이 온 적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매우 아주 큰 쇼핑몰 운영사에서 저희 가맹으로 넣고 싶다고 하는 제안이 왔었는데 그런 이제 좀 제3세계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제 선진국형 그러니까 뭐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또는 뭐 이런 곳은 저희가 직접 진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곳은 일본인데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마스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구조로 진출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합작 파트너 같은 느낌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뭐 투자의 디테일한 구조나 뭐 이런 배분 구조는 논의하지는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약간 우리가 직접 네, 진출한 형태에 조금 더 가까우신 것 같고 그게 아닌 네네. 저희가 직접 관여하기 좀 어려운 어쨌든 예를 들어서 좀 먼 곳 혹은 뭐 이제 좀 덜 개발된 곳들 같은 경우는 네네. 마스터 프랜차이즈도 어쨌든 고려하실 수가 있다. 이제 하지만 이거는 네네. 아직 뭐 구체적인 거는 아직 없는 그런 상태이신 네, 거죠. 뭐 MOU가 아, 네. 체결됐다거나 계약까지 간 건 아직 없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번에 저희가 사실 뭐 1차로 뭐 지분증권 발행하고 2차로 채권 발행하고 뭐 이후에도 네네. 저희가 뭐 다양한 형태의 어쨌든 구조들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네. 되게 또 열어놓은 상태인데 어 네. 이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어쨌든 간 이 회사가 어쨌든 하고자 하는 방향, 자금의 사용처, 목적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그 네 가지 방향에서 좀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가지 방향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그 모델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것. 이제 거기에 또 필요한 인테리어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런데 그걸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하는 데 사용할 게 하나 있고요. 이번 펀딩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용할 것은 원두 쪽입니다. 원두 쪽입니다. 로스터리 이제 막 만들었긴 하지만은 어, 로스터리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 자금이라든지 또 생두를 확보해가지고 생두 확보라든지 이런 데 자금이 좀 사용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뭐 계속 저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 수입 유통을 하기 위한 인력도 확보하고 뭐 이런 데 계속 좀 사용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약간 신규 사업에 저희의 자금을 계속 이제 조달하는, 그러니까 신규 사업의 확장 목적으로 자금 조달을 좀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저희가 좀 네, 이해하면은 맞습니다. 네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마 투자자 엑sit 방안까지는 아직 대표님께서 고려하지 못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성장하면 뭐 어떤 방식 혹시 생각해 보신 방향이 좀 있으실까요? 사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매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가치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향하는 바가 이제 한국형 스타벅스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타벅스나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브랜드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들의 대부분이 서양 인테리어를 이제 모방한 분위기를 나는 그런 브랜드가 많은데 가베도는 동양적이면서도 유니크한 아주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면서 좀 사이즈도 키우고 그다음에 자본이 들어왔을 때 좀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준다 그러면 좋은 가격에 엑시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베도의 어떤 오버헤드 코스트, 이제 본사 조직이 조금 큰 편이긴 한데 이도 뭐 자본이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하는 저희의 의지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아직도 뭐 저희가 투자했던 돈을 회수하거나 빨리 현금화한다기보다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질문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네. 브랜딩 부분에 좀 질문 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브랜딩이 이제 대표님, 이사님 두 분이서 참여하고 계시는지 또 뭐 브랜드 아이디에이션을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궁금하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어, 사실 브랜딩이라는 거는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긴 한데,
저희는 사실 이런 사업 형태, 메인 상권에 위치하는 그런 사업 방식 자체도 저희는 저희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병원 대표가 중점적으로 관여한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조금 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특히 프리포 운영 같은 걸 제가 진행을 하고, 또 뭐, 또 MD라든지 그런 VMD, 뭐 또 그런 로고 플레이,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에 제가 조금 더 관여를 하고, 뭐 기물이라든지 인테리어 요소 같은 것들은 제가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한국 스타벅스를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뭐 여러 아무튼 너무 잘하는 그런 브랜딩 너무 잘하는 그런 카페들 우리나라 정말 많지만 저희 생각할 때 카페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말 그 편안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1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우리는 스타벅스보다 더 이상의 좀 퀄리티 있는 공간과 그런 퀄리티 있는 음료 그리고 디저트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해서 저희가 이제 가베도라는 이제 한글 이름도 그렇고, 저희 디자인적 요소들도 그렇고, 저희는 굉장히 그런 정서적인 부분을 항상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번에 드립백을 저희가 출시를 했는데, 거기에 포장지에 짧은 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를 통해서 짧은 글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모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중에 선정된 5작품을 저희가 드립백에다 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가베도라는 것은 그냥 커피만 마시고 잠깐 즐겨 끝내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어떤 일상하고 약간은 다른 그런 비일상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져가는 그런 장소다. 그래서 저희가 헤테로토피아라는 단어도 좀 사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막 일상과 완전 다르고 그런 곳은 아니지만 저희 가게 딱 문에 들어오시면 아니면 저희 드립백을 잠깐 뜯는 그 순간이라도 잠깐의 그 일상의 그 번잡함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섬에 들어가는 것 같은 정신적인 환기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여겨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브랜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저희가 브랜딩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테리어를 아웃소싱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런 인테리어 같은 거나 VMD를 맡기면 아주 세련되게 나오지만은 아주 뭐 그런 브랜드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카페를 많이 가보신 분들은 여기는 어느 스튜디오에서 했을 것 같네. 여기는 어느 스튜디오에서 했을 것 같네. 느낌이 나올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그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스며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거부터 모든 과정 자체를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아이덴티티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 가베도가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생겼을 때 아주 핫할 때는 저희를 따라하는 브랜드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들이 지금은 다 없어졌고요. 이제 그만큼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좀 독보적인 확고한 아이덴티티,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직접 지금 다 하고 계신다. 외부 스튜디오나 뭐 아웃소싱 하고 계시는 건 없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 이 오리지널리티가 사실 필요하고,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는 다 스튜디오마다 비슷한 느낌을 또 줘버린다. 약간 또 이렇게 말씀 주신 거죠, 대표님?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어떻게 아이디에이션 어떻게 하시나 이런 브랜드에 대한 뭔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약간 좀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혹시 또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해요. 왜냐면 이제 저는 그 그냥 매장이 네. 네,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 로드샵 매장의 경우에 또 비슷비슷할 수 있지만 뭐 쇼핑몰 매장의 경우에 또 다 그 공간에 맞는 특색 있는 인테리어를 하신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런 거 아이디어를 또 어떻게 네. 얻으시는지. 네, 약간 기획자한테 어떻게 기획하냐고 물어보시는 거나 비슷한데 그냥 항상 평소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할까요? 그래서 어떤 공간에 가면 항상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조금 있는 편인 것 같고 또 그냥 뭐 음. 인지상정이랄까 이런 곳에 가면은 이게 필요하겠지 뭐 그런 식의 사고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 아주 멋있게만 하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소비자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소비자분들은 굉장히 정말 편안한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게 항상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문화적인 코드를 조금 잘 너무 강압적이지 않게 섞으려고 하기 위해서 저는 약간 전시나 공연 같은 것도 평소에 많이 보고 뭐 그러긴 합니다. 음.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또 와닿았던 거는 이제 뭐 그 속리단길 같은 경우는 또 저희의 브랜드랑 또 이미지가 안 맞아서 굳이 연장 안 하셨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 주신 거 보니까 그 공간, 어떤 공간에 들어가냐도 또 이제 고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신 거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 저희가 그, 그 매장 오픈할 때 이제 그 장소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장소를 보는 눈인데요. 저희가 매장 하나를 로드샵을 열 때는 보통 부동산 20개 이상 가보고 사이트는 7, 80개 이상 가보면서 한 군데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저희가 많은 노력을 들여서 그 사이트를 선택한다는 게 저희 또 선택하고 이제 그만큼 공을 들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저희의 강점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런 사이트를 제한받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됐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이트들에서, 이제, 가베도라 브랜드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들어와 달라라고 제안을 받는, 이게 저희의 좀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또 지금 되게 많은 어쨌든 곳들에서 가베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받으시는 상황이신 거네요. 네, 저희가 최고 많이 받았을 때는, 저희가 메일을 다 세어봤을 때, 90 몇 개 정도 메일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00개 가까운 사이트를 제안받고 난 다음에 그 중에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오픈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아, 저희가 지금 어쨌든 확장한 그 속도를 보면 한 1년에 한두 개 매장을 이제 추가로 오픈했다. 약간 이렇게 저희가 네, 속도를 맞아요. 보면 네. 되겠네요. 네네네네. 그 이어서 약간 질문 드리면은 그러면은 네. 지금 저희가 직접 다 인테리어도 하시고 또 네. 사이트도 어쨌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 그 투자자 입장에서 약간 이런 게 고민일 것 같아요. 우리 회사의 그 스케일업의 속도가 되게 더디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 그 앞으로도 계속 이 정도의 속도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는 좀 다른 방식들도 좀 접목이 되는 건지 뭐 물론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는 뭐 프랜차이즈도 고민하신다고 아까 말씀 주셨으니까 조금은 네. 다르겠지만 이런 네. 부분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음,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펀딩 중에 저희가 이제 저희 운영하고 있는 방식을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기장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경영 지원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본사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매장별로 손익이라든지 효율성 분석이 명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 또 한 가지는 또 저희가 이제 회수 가능한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면 이제 평균 한 1년에서 2년이면 이제 매몰 비용이 되는 인테리어 비용 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매장별로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좀 가배도가 좀 매장별로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매장별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또 투자자도 투명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도 한 가지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매장을 한두 개씩 매년 한두 개씩 오픈했던 거는 사실 자금적인 이유가 가장 크죠, 사실은. 그래서 오픈하고 난 다음에 빚을 갚고 또 이제 그거를 모아가지고 또 하나 오픈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해왔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속도가 좀 한계가 있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까지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어, 프랜차이즈를 하게 네. 된다고 하면 저희가 고민하는 바는 이제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과 확장의 속도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잘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 프랜차이즈는 저희가 가야 되는 방향이긴 하지만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어떤 속도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이제 해외 사업 중에서 지금 일본을 먼저 말씀 주셨는데 또 아까 또 그 회사 소개해 주셨을 때도 일본 무슨 방송에서 이제 뭐 촬영을 하고 가신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일본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것 같고 또 일본 시장이 네네. 우선적으로 저희도 진출 목표가 된
뭐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네. 혹시 있을까요, 대표님? 뭐, 일단, 어떤 이유에서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이전에,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셨어요. 이제 매장 매출의 30% 정도가 일본이 매출이 정도로, 매출이 좋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꼭 티라미수를 한 분이 1티라미수 할 정도로 티라미수에 대한 좀 인기도 많았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 시장이 조금 눈에 좀 들어왔던 거고요. 뭐, 여러 일본 관광 책자, 그 다음에 아나 항공에서도 뭐 최근에 와서 촬영을 해 갔었고 등등 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사실 이제 일본하고 저희하고 이제 그 카페 문화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긴 한데 좀 한국에 왔을 때 좀 일본 분들한테 저희가 좀 소구되는 브랜드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일본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뭐또 마침 일본에서 좀 또 근데 그런 반응을 보시고 이제 투자해 주시겠다는 분도 생겨서 일본을 먼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인데 네. 벤처 인증을 받으면 1차 투자도 소득공제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이제 자본금 기준으로 10% 이상 이제 성공을 하면은 벤처 인증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건은 갖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경우에는 1차에 참여한 투자들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고요. 뭐 지금까지 저희가 기존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이 요건을 갖춘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벤처 인증 기업이 되지 못한 적은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 의사결정과 승인 자체는 벤처기업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요건을 갖췄다 정도에서 저희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벤처기업이 된다면 소급 적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 제가 연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네네. 말씀 주신 일본, 베트남의 경우에 혹시 뭐 예정 지역까지 혹시 이미 좀 논의가 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뭐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가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구체적인 지역까지도 좀 논의하고 있고, 구체적인 음, 사이트까지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세빌스 통해서. 최근에 세빌스에서 도쿄 내에 있는 지역, 다이칸야마, 그다음에 시부야, 등등에서 한 9개 정도 사이트를 받았고요. 이제 11월 달에는 저희가 가가지고 직접 좀 투어하면서 한두 군데 정도는 가보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에 있는 쇼핑몰이었고요. 그 해당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도 있고 호치민에도 매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그 쇼핑몰을 운영진이 한국에 왔을 때 조금 저희가 소개해준 세빌스에서 저희를 소개해준 정도고 이제 그건 조금 더 논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두 품질 맛에 대한 이제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랑 다른데 성공할 수 있는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질문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뭐 커피 맛에 대한 선호가 좀 다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원두가 좋은 품질인지 이런 거에 대한 또 한국인들이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경우에 어떤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혹은 뭐 한국에 있던 저희가, 그 네. 네네. 음. 아, 네. 말씀 아니, 주시죠. 저희가 알겠습니다. 네네. 알기로는 이제 일본은 훨씬 다크로스트된 커피가 많고 뭐 드립 커피라든지 뭐 융드립이라든지 사이폰 같은 것들을 이제 전통적인 그 키샤 같은 곳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서적도 있지만 일본의 스페셜티 커피도 붐을 맞아가지고 다양한 매장들이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페셜티 커피 같은 경우가 저희 커피랑 되게 비슷한 경우고 사실 일본 여행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맛이 없어요. 네, 스페셜티 커피 카페 정도 돼야지 우리나라 서울 유명한 데서 그렇게 만들어낸 커피랑 비슷한 맛이라서 커피 맛 자체는 우리가 훨씬 앞서 있고 근데 이제 뭐 일본 분들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로스팅은 저희가 얼마든지 구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카페라는 것이 항상 커피 맛만 가지고 싸우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간 구성이라든지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음, 티라미수라는 주력 메뉴가 있어서 그것을 일본에 가게 되면은 패키지에 훨씬 신경을 많이 써서 특히 일본은 워낙에 디저트를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주 그냥 백화점까지 진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음, 티라미수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음, 실제로 이제
저희 학교에 계속 가면서 이제 카페 투어를 하고 있는데, 한국식 카페. 그러니까 좀,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앉을 수 없는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처럼 앉아서 즐길 수 있는 카페들에 대한 수요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곳에서 스페셜티를 제공하면서 또 유명세도 얻고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한국식,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스타일의 형태가 일본에서도 매우 잘 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세빌스에서도 뭐 그런 설문 자료라든지 그런 자료를 줬을 때도 좀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크라우드 펀딩 이후에 뭐 VC 투자 유치 등 뭐 기관 투자들과 뭐 투자를 논의 중인 게 있는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으신 상황이시죠? 혹시 뭐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그런 펀드에서 받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이 좀 식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F&B에 대한 투자가. 음, 또 한 가지는 좀, 저희가 이제 시장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사이 좀, 사이즈가 좀 애매하다는 이야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초기도 아니고, 이미 이제 프로토타입이 만들어져서 매장이 8개나 운영 중이긴 하다 보니까, 좀 오히려 이제 너무 작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이제 투자를 받기에는 또 좀 너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좀 애매한 좀 사이즈라는 좀 이야기가 좀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제 펀드와 같이 이제 다른 투자들이 좀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지키고 싶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나 아니면 성장 방향에 대해서 좀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하긴 했습니다. 뭐 일부 브랜드들이 이제 투자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걸 저희가 좀 봤었기 때문에 단순히 재무적 투자를 뭐 받으면 좀 성장세가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좀 그건 좀 양날의 칼이라는 좀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음, 하자면 저희의 그런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저희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저희 성장 방향을 좀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하는 것도 저희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또 이번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하면서 약간 이 브랜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시면 또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겠다는 좀 생각도 드네요. 네. 그 커피 시장 다음 질문인데요. 질문이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거의 마지막입니다. 질문이. 현재 진입장벽이 좀 낮은 레드오션이다. 이 컴포즈 메가커피, 저가 커피랑 스타벅스 같은 이제 그런 고급화 사이에서 가베도의 포지셔닝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로드샵도 하고 쇼핑몰 모델도 하고 네네. 테이크아웃도 하다 보니까 저희의 그 네. 포지셔닝이 사실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저가형 커피하고 경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스타벅스에 가까울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형 스타벅스를 추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좀 훨씬 더 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추구하는데 좀 스타벅스보다도 더 편안하면서도 개성 있는 공간,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음료나 디저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수준 높은 수준의 음료와 디저트를 제공하는 그런 프리미엄 브랜드를 좀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음, 시청점 같은 경우에 시청점 바로 옆에 이제 그 메가커피가 생겼었거든요. 근데 뭐 메가커피가 생기고 난 다음에 거기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은 저희의 매출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 보면 그런 저가형 커피하고는 소비층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지금 이제 기획하고 있는 테이크아웃 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저가형 커피와는 좀 다른 좀 좋은 원두를 사용해서 스페셜티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정도의 포지셔닝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포지셔닝이다 보니까 결국 가격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가형 네네네. 커피라고 하더라도 사실 뭐 1,500원, 2,000원의 커피도 있지만 뭐 어쨌든 간뭐 테이크아웃이고 저가형이라고 하지만 뭐 3,000원 초반대인 커피들도 있고 또 어쨌든 네. 스타벅스도 뭐 보통 4,000원, 5,000원대지만 또 그 이제 더 비싼 또 브랜드도 있잖아요. 뭐 네네. 리절브도 있고 그러면 네. 그런 커피들은 뭐 가격대가 이제 뭐 한 7, 8천 원도 올라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네. 스페셜티 매장 가면 비싼 커피들은 뭐 10,000원에 가까이 가는 매장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저희는 그냥 가격으로 봤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의 이제 좀 위치해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물론 커피 스페셜티를 가지고도 뭐 퀄리티를 가지고도 우리의 포지셔닝을 좀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가격을 보고 이 포지셔닝을 보시는 분들 좀 꽤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뭐 사실 가장 큰 기준으로 삼는 게 아메리카노일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쓰기 예, 스타벅스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실 아, 저희가 그러면 네. 가격을 올릴 때도 스타벅스가 올리면 가격을 비슷하게 올리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메리카노 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나가는 음료가 말차, 그다음에 밀크티인데 그것도 스타벅스 수준으로 저희가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한국형 스타벅스라는 말이 그냥 이제 저희가 그냥 브랜드의 느낌만 표방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가격도 스타벅스랑 어쨌든 좀 비슷하게 가고 계시네요. 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익숙하게 느끼고 그것이 뭐 당연시 음. 여겨지는 게 스타벅스다 보니까 저희가 음. 스타벅스보다 당연히 훨씬 품질이 좋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굉장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가격에 대한 저항을 저희가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스타벅스를 기준으로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 같은 분께서 질문 주신 건데 아마 저도 이런 블로그들을 본 것 같습니다. 그 저희의 이제 가베도를 일본풍 카페라고 이제 소개한 블로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본 카페랑 이제 유사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혹은 뭐 일본풍 카페랑 뭐 차별화 포인트가 필요한지 저희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 이런 것들 한번 공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실 일본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고 처음에 그 첫 번째 송파 매장 같은 경우에도 그 공간에 큰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에 어울리는 창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창살이 디자인이 도출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마루바닥 뭐 이렇게 조화롭게 하다 보니까 뭐 지금의 분위기가 나온 것인데 이런 약간 동양적인 거랑 서양적인 걸 합쳐지다 보니까 약간 시기적으로는 개화기적인 분위기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그 시기가 사실 뭐 1910년대에서 30년대다 보니까 일본하고 좀 연결지어서 생각하시는 것 같고 처음에는 저희가 가베도를 아예 한자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또 동양적인 느낌이 굉장히 부각이 됐었는데 그거를 또 얼마 전에 약간 그 노제팬 운동을 거치면서 저희가 약간의 민감하게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한 채 이제 저희 장표에도 아까 있었는데 로고 변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안성 들어갈 때 저희가 조금 중립적인 디자인의 변각체 디자인으로 바꿨다가 최근에 시청 오픈하면서는 아예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한글로 로고를 바꿨어요. 근데 실제로 카페 브랜드 중에 한글로 로고 한 곳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저희 한국 브랜드라는 것을 저희 로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저희 로고 한글로 된 저희 이제 로고일 수도 있겠네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약간 민감하실 수도 있어서 답변 가능한 범위에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매장 하나 오픈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필요한지 어쨌든 저희가 오픈하고 한 1년 정도 좀 지나고 하셨다고 하니까 이건 물론 평수에 따라서 인테리어에 따라서 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뭐 어느 정도인지 뭐 대략적인 말씀 주실 수 있으면 말씀 주셔도 좋고 이건 또 영업 비밀일 수도 있으니까 뭐 좀 애매할 것 같으면 또 애매하다고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이거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어, 저희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다른 그런 아웃소싱 해가지고 펑키로 인테리어 하는 데에 비해서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반 수준이라는 거는 저희의 뭐 이제 임대료, 권리금, 그러니까 초기에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하는 그 세팅 비용 전체를 통틀어서 절반 정도로 비용이라고 말씀 주시는 건지 아니면 인테리어 비용만 말씀 주시는 건지 혹시 인테리어 비용만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 저희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매장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권리금을 주지 않고 들어가는 매장만 거의 들어가고 있고, 사실 뭐 보증금은 뭐 어떻게 뭐 바꿀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거의 고정인 거고 인테리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그런 아웃소싱 턴키로 줬을 때의 한 절반 수준으로 5, 60% 수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네. 근데 그렇게 저렇게 좀 이제 인테리어 비용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 하기 때문이라고 공사도 저희가 직접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하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좀 생겼어요. 이제 맨 처음에 할 때부터,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공사한 데가 신노년이었는데, 신노년에서부터 시작했던 그런 협력업체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목공, 전기, 설비, 그다음에 사실 도장 등등 해가지고 다 협력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다른데 뭐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턴키로 받은 데서 또 재하청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서 비용이 많이 아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럼 인테리어 하는 뭐 도장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각각의 파트너들, 협업사들과를 저희가 직접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저희가 직접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비용이 좀 상당 부분 아껴진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보는 게 저희가 뭐 맞겠네요. PM의 역할을 하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아끼는 비용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인테리어 자체가 좀 강조되는 브랜드도 맞는 것 같거든요. 인테리어가 가장 큰 특징이고, 가베도라는 카페를 떠올릴 때.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비용 자체가 혹시 그러니까 다른 카페에 비해서 많이 든다든지 혹시 이런 게 있으신지 아니면은 인테리어 비용 자체는 그냥 다른 카페가 들어가는 수준인데 저희가 좀 거기서 저렴하게 하는 건지 혹시 이런 것도 이제, 네. 답변 사실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의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저희 정도의 그런 스페셜티를 표방하는 브랜드 정도를 생각했을 때는 훨씬 싼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 설계 디자인 자체가 스튜디오에 맡기게 되면 그게 거의 몇 천 수준이에요. 근데 음. 저희는 그게 전혀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서도 상당히 절약이 된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스튜디오가 안 끼기 때문에 사실 절약되는 부분이 정말 큰 거네. 어쨌든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PM을 직접 하시면서 생기는 메리트가 정말 큰 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좀 이제 저희가 원래 9시 전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시간이 약간 오버가 되었는데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매장을 기획하실 때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브랜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텐센트 커피 뭐 2,500원에서 3,000원대로 판매하는 브랜드가 주요 경쟁 상대인지 먼저 질문 주셨습니다. 근데 저도 약간 이거 궁금하긴 하네요. 왜냐면 저희가 테이크아웃이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좀 더 싼 가격을 생각을 하긴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좌석에 앉아서 먹는 커피보다는 이걸 네.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는지. 근데 사실 저희는 그렇게 2,000원짜리 커피를 아마 저희가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 곳의 동선상 앉아서 먹지 않는 분들이 많은 동선. 하지만 소비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커피 맛에 난 아무거나 카페인 때려 부으면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곳에 저희가 아마 위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다른 매장, 기존 매장과 가격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메뉴를 고르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뭐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은 뭐 그렇게 기존 매장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커피 같이 이제 브루잉 머신으로 내리는 거는 지금도 훨씬 저렴하게 3,000원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적어도 3,000원대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커피 맛을 좀 중요시하면서 또 소비력이 있는 이제 그런 데 대상으로 할 거고 이제 사실 그런 소비력이 있는 고객들이 있는 곳을 찾아내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로 이 입지와 어쨌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곳이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메가커피 이런 곳들은 사실 모든 곳에 다 있으니까 네, 이제 사실은 그렇게 좀 어려운데 저희는 네. 반대로 말하면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진입 가능한 그 로케이션은 좀 명확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이게 한계일 수도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좀 특징을 가지고 있겠네요, 저희가. 네, 메가커피라든지 컴포즈라든지 이렇게 수천 개씩 이제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은 사실 실제로 잘 매각된, 커피 브랜드 중에 테라로사라든지 등등을 보면, 그렇다고 그 테라로사가 수백 개를 하는 매장은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좀 탄탄하게 간다고 하면 충분히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아마 인건비 부분을 이제 추가로 같은 분께 질문 주셨는데
이제 혹시 뭐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혹은 뭐 로봇 활용 등으로 뭔가 이런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왜냐면 아무래도 네, 테이크아웃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들이 네, 있는지 아마 근데 아까 저가 커피를 먼저 이제 지금 생각이 없다고 또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걸 고민 안 네, 하시고 계셨을 수도 있긴 한데 혹시 네. 한번 생각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키오스크가 있는 매장이 저희가 한 군데 있나요? 시청 바깥에 네, 말하는 한 거죠. 군데밖에 없거든요. 키오스크 하나 놓는 것도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키오스크를 놓는 순간 좀 브랜드 이미지가 좀 어떻게 될까? 이제 항상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인건비가 조금 더 나간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걸 조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머신 같은 경우에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반자동 머신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완전히 수동으로, 예를 들어 0.1g까지도 재가지고 커피를 내리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새로 나오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테스트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반자동 머신 또는 뭐 할 수 있으면 자동 머신까지도 좀 고려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이제 테이크아웃 매장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때 사실 구글 폼으로 질문 받은 것 중에서 이런 질문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는 제가 아마 질문 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 그 네, 로스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 네, 사실은 로스터리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 매장에서 100%다 소비를 하는 사업은 아닐 거잖아요. 어쨌든 간 운영하면서 이제 판매, 어쨌든 판로 같은 게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전략 같은 거 혹시 있으신, 뭐 이제 내부적으로 아, 좀 고민하신 게 있으시면 공유 한번 네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먼저 이제 저희 자체 소비장만으로도 로스터리 운영할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매장에서 지금 사용하는 원두가 대략 1톤 정도 되거든요. 1000kg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로스터리 운영을 통해서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또 음. 향후에 이제 저희 매장이 늘어난다고 하면 또 자체적으로 사용되는 원두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뭐 아까 이제 장한나 이사가 말했지만은 뭐 원두 포장 판매라든지 아니면 드립백이라든지 캡슐 커피 이제 이런 것들을 상품화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납품하거나 이런 것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말씀 아까 드린 것처럼 원두라는 시장은 종말이지 레드 시장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두 쪽에 훨씬 눈을 돌린 측면이 있고요. 원두를 영업하는 것도 나중엔 뭐 하게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그게 저희의 그 로스터리 오픈의 주 목적은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오히려 이제 그 생두의 밸류체인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로스터리인데 이제 거기에 조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뭐 원두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커피 맛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걸 비즈니스 커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데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커핑 같은 것도 아주 크게 만들어서 좀 생두의 확장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좀 시설을 완비해 놓은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커피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 잘 모르는데, 이 원두에 대한 밸류체인 잘 모르는데,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모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네. 생두를 가져와서 저희가 그 다음에 하는 것들, 그리고 이걸 뭐 이제 그 뒤에 이제 비즈니스화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대표님 어, 말씀 지금 딱 들었을 때는 약간 네. 감이 덜 오거든요. 네.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두는 이제 콩을 볶기 전에 그 상태입니다. 그냥 원 상태. 이제 그거는 한국에서 나지 않겠는데 대부분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고요. 각각의 로스터리에서는 그렇게 수입된 생두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로스팅, 볶는 과정을 하는 거고요. 그 볶아가지고 자체 내 카페에서 소비하거나 아니면 다른 카페에 납품하는 구조. 이렇게 생두, 원두, 카페 요 구조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두 같은 경우에는 로스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수천 군데 이상의 이제 로스터리가 있고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을 중점적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고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두 쪽에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두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는 생두를 가져와서 다른 로스터리 생두를 공급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로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천 군데가 있지만은 사실 그 생두를 유통하는 사는 두 자릿수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좀 경쟁도 좀 덜하고 그다음에 사실 이게 뭐 기본적으로는 수입 유통 그러니까 트레이딩 무역업이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생두 쪽에 좀 집중하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뭐 여기 지금 질문 채팅창으로 질문 주신 것들은 다 아마 저희가 답변을 드린 것 아, 같고 네. 구글폼에서 사전에 질문 주신 것도 제가 주요한 질문들은 다 질문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과 이사님께서 뭐 이제 오늘 이거 설명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혹은 설명은 다 했으니까 뭐 이제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은 좀 이게 마무리 인사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 처음 하는 거라서 상당히 어설펐을 수도 있고 한데 일단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뭐 앞으로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건지 저희는 저희의 길을 계속 열심히 걸어 나갈 생각입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고 또 다니시면서 가게도 보시면은 가끔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좀 진정성이라는 말을 좀 좋아하는데요. 저희 진정성 있게 사업하고 있고, 그냥 단순히, 오늘 내일, 뭐, 단시간에 사업하기보다는 좀 지속 가능성 있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저희의 행보를 잘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잘 들어주시고,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 이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 이제 설명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